토트넘과 손흥민의 딜레마 전설을 팔 것인가, 한 해 더 유지할 것인가. 손흥민은 지난 시즌 눈부신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다음 달이면 33세가 된다. 계약이 단 1년 남은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이 클럽의 전설과 작별할 때가 된 것일까. 토트넘은 현재 전환과 재건의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17위라는 충격적인 성적으로 마무리한 후 안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마스 프랭크로 교체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토트넘은 아마 잉글랜드에서 17번째로 나쁜 스쿼드를 가진 팀은 아닐 것이다. 그들의 순위는 포스테코글루가 유로파리그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내 리그에서의 성적을 희생하며 트로피를 목표로 한 결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옵타의 2024-25 시즌 예상 포인트 모델에 따르면 스퍼스의 경기력은 14위에 해당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감독 프랭크는 팀을 재편하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는 프랭크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데뷔하는 만큼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은 변화를 너무 빨리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토트넘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안정성도 필요하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첼시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번 여름 가장 중요한 개인적 결정은 계약이 1년 남은 팀 주장이자 전설인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것이다. 그는 곧 33세가 되며 지난 시즌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손흥민의 폼, 저에 대한 질문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빠른 움직임에 의존하는 선수인 손흥민은 나이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6경기에서 10골 6도움을 기록했을 때 그의 지속적인 폼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늘 경기장에서 성적으로 의구심에 답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그는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서 17골, 페널티킥 2골과 10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데 기여했다. 올리 와킨스 32, 와필 포든 27만이 페널티킥을 제외한 골과 도움 합계해서 손흥민 25를 앞섰다. 그러나 2024-25 시즌 그의 활약은 덜 효율적이었고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7골, 페널티킥 1골과 9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말미에는 부상으로 인해 모든 대회에서 마지막 18경기 동안 단 1골만을 기록했다. 그의 폼과 기여도는 런던에서 보낸 10년 동안 팬들이 익숙했던 손흥민과 달랐다. 케인의 이적 후 페널티킥 키커 역할을 맡았음에도 이는 그가 2015-26 시즌 13경기 선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골수를 기록한 시즌이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그를 마지막 시즌까지 클럽에서 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할 것인가.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결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손흥민 진정한 전설이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시절의 유일한 스타로 남아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을 함께한 선수와 단호히 결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빌바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부상 복귀 후 선발 출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가 트로피를 들어 올린 순간에 어울리는 선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손흥민은 113골로 토트넘 역사상 5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로 4위 마틴 시버스 174골에 단 1골 차로 뒤져 있다. 남는다면 그는 거의 확실히 이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 3위 바비 스미스의 이번 8골은 아마 손이 닿지 않을 것이다. 클럽 전설이라는 표현은 그를 묘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27골로 16위 71도움으로 17위에 올라있다. 그는 2016-17 시즌부터 2023-24 시즌까지 매치 시즌 연속 최소 10골, 최소 6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처럼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득점자는 드물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오른발로 40골 이상을 기록한 80명의 선수 중 손흥민은 왼발 골 비율이 38.6%로 가장 높다. 상대를 제치는 능력, 유연한 움직임, 양발 슈팅 능력을 갖춘 그는 전성기 시절 거의 막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손흥민은 느려진 모습을 보였다. 개인적인 날카롭고 폭발적인 순간은 줄어들었고, 특히 시즌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이전처럼 꾸준한 득점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의 골 비율은 토트넘에서의 모든 시즌 중 가장 낮은 90분당 0.26골 페널티킥 저에 이었으며, 예상골 XG 페널티킥 저에도 90분당 0.25로 토트넘에서 가장 낮았다. 손흥민은 과거 2020-21 시즌처럼 90분당 0.6xG로 낮은 기회를 가졌던 시즌이 있었지만 그때는 뛰어난 마무리 능력으로 이를 만회했다. 2020-21 시즌 그는 시즌 전체 8.9xG의 기회로 18골을 넣으며 예상골을 불실전일 초과 달성했다. 반면 2024-25 시즌에는 5.8xG의 기회로 6골 페널티킥 저해를 기록하며 예상골을 0.2만 초과했다. 손흥민은 과거 부진했던 시즌을 딛고 항상 돌아왔지만 34세를 앞둔 시점에서 폼 저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의 수치는 그가 여전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90분당 연 38도움은 그의 스퍼스 경력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오픈 플레이에서 90분당 1.9개의 기회 창출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90분당 0.68개의 큰 기회 창출은 그의 커리어 최고 기록일 뿐만 아니라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00분 이상 출전한 선수 중 부카요 사카 드와이트, 맥닐, 케빈 더 브라이위너, 모하메드 살레 이어 5위에 해당한다.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포스테코글루 시대에 토트넘은 팀을 젊게 재편하려 했고, 지난 2년간 케인 위고, 요리스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같은 리더들이 떠났다. 이로 인해 손흥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 시즌 그는 리더로서 그리고 경기장 안팎에서 기준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이런 기여를 잃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분명 여전히 큰 차이를 만든다. 토트넘의 최고의 결과와 퍼포먼스는 대부분 손흥민이 뛴 경기에서 나왔다. 유로파리그 후반기에서 많이 뛰지 못했지만 스퍼스가 우승했을 때 공격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프리미어리그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2024-25 시즌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24경기에서 토트넘은 41.7% 승률을 기록했지만 그가 없는 14경기에서는 단 7.1% 1승에 그쳤다. 손흥민이 선발로 뛴 경기에서 평균 2.1골을 넣었고 그가 없을 때는 1.0골에 그쳤다. 그가 있을 때 경기당 1.4점을 얻었고 없을 때는 연 4점에 불과했다. 물론 이 차이가 전적으로 손흥민 때문은 아니지만 그의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경기장에서의 존재만으로 주변 선수들의 질을 높인다. 그가 없으면 스퍼스는 리더가 부족하다. 보도에 따르면 결정은 손흥민에게 달려 있으며 그가 남고 싶다면 토트넘은 그를 억지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치는 지난 시즌 손흥민이 없었다면 훨씬 더 나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토트넘은 주장에게 계약을 마무리하도록 설득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록 그것이 1년 후 그를 무료로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이번 여름은 토트넘에게 격동의 시기이지만 지난 시즌 국내 리그에서 참담한 성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클럽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과 작별할 때는 아닐 것이다.